안녕하세요. 인조일 라이프 잉라입니다. 이번에는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12월 말이라 눈도 많이 오고 겨울 느낌이 많이 났어요. 여행 목적이 좀 먹는 거다 보니 맛집 위주로 다녔고요. 삿포로 시내랑 노부리베츠 온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. 항공편이 아직 많지 않아서 왕복 약 80만 원대로 과거 대비 2배 가까이 비싸긴 하는데 아직은 관광객이 그리 많지 않아서 삿포로 일본 여행하기에 적당한 시기인 것 같네요. 이번 여행 마지막 날엔 다이마루 백화점의 식품 매장에서 탕진을 해봤는데 이런 포스팅을 한번 올려볼게요. 다이마루 백화점은 홋카이도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 JR 삿포로역 스텔라스 플레이스와 연결되어 있어요. 산 치토세 공항에서 삿포로역까지 JR 타고 약 40분 정도 거리고요. 공항 리무진 타면 약 1시간 걸린다는데 겨울철에는 눈도 많이 오고 막히기 시작하면 정말 대중 없습니다. 저도 올 때 갈 때 모두 리무진 이용했는데 올 때는 약 1시간 반? 갈 때는 2시간 반 거의 3시간 걸렸어요. 무조건 JR 타고 오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. 삿포로역에도 여러 즐길 거리들이 있지만 중심가는 스스키노 거리예요. 삿포로역에서 약 지하철 2개 정거장이고요. 삿포로 최대 번화가예요. 약 5천여 개의 술집, 식당, 호텔 등이 모여 있고요. 우측 사진에는 스스키노 거리 중 중심에 있는 니카 간판이에요. 니카는 80년도 넘은 일본 위스키 브랜드입니다. 저는 이번에 스스키노 쪽에서 숙박을 했고 여행 오시면은 호텔을 이 근처로 잡으시면 여기저기 이동이 편해서 좋을 것 같네요. 이번에 식품관 탕진한 곳이 다이마루 백화점입니다.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한국말 번역이 있어 내용 쉽게 이해할 수 있네요. 홈페이지 주소는 포스팅 설명에 적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니 약 1717년에 설립되었는데 거의 300년이 넘은 오래된 백화점이고요. 점포는 한 도쿄, 교토, 오사카, 나고야, 삿포로 등 약 일본 전국에 한 10개 점 운영하고 있나 봅니다. 이 삿포로 점포는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으로 되어 있고요. 8층에는 식당과 지하 1층에 식품관이 있습니다. 참고로 물건 사시고 면세 혜택 받으시려면 8층에 면세 데스크에 가시면 10%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지하 1층 식품관하고 주변에 유명한 사무라이 커리 이 매장에서 같이 사와가지고 호텔로 들어왔습니다. 호텔은 유엔 론센 료칸인데 뷰가 좋아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경치 보면서 먹어보고 싶었어요. 음식 가격은 한국 백화점처럼 많이 비싸진 않아요. 오히려 초밥, 회 등 식재료 질 고려하면은 이마트보다도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. 특히 저녁 7시 이후쯤에 가면 할인도 많이 합니다. 이 백화점이 지하철역과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퇴근 시간대 직장인들도 많이 사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인기 스푼 코너 같은 경우는 금방 또 매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음식이나 반찬들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요. 여러 음식들을 약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. 또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맥주나 과자도 사서 같이 먹었습니다. 편의점 음식들조차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어요. 저는 음식하고 디저트에서 전체 한 15만 원 정도 나온 것 같고요. 그 와인하고 맥주를 산 거 감안하면 25만 원 나왔네요. 제 여러 가지 먹고 싶은 마음에 무리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일본 오시면 하루 정도는 이렇게 식품 매장 털기를 좀 추천드립니다. 이제 호텔로 돌아서 제가 사온 음식을 하나둘씩 좀 꺼내봤어요. 제 방금 전에 이제 탐하고 계란말이 그리고 지금 연어알 이쿠라라고 부르는 거를 좀 사봤고요. 이게 한 저 정도 양이 한 10,0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이게 한국에서 저 정도 살려면 진짜 2만 원 이상 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오크라의 오징어 무침인데요. 약 540엔? 약 5,000원 정도 해요. 그리고 참치, 뱃살, 고등어, 그리고 연어가 들은 사시미 세트고요. 이것도 한 1,600엔, 한 15,000원 정도 했습니다. 그리고 유부초밥인데요. 마지막으로 입가심 위해서 좀 밥이 필요해서 샀고요. 그것도 한 타임세일 1,000원 들어가가지고 한 5, 6,000원 했던 것 같아요. 가격 대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운하기동도 샀는데 운하기 저 파는 집이 상당히 유명한 집인데 저것도 한 3만 원? 좀 안 됐던 것 같아요. 그냥 큰 사이즈 말고 작은 사이즈 샀고요. 한 2만 7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오늘 산 음식 전부고요.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.
그리고 이거는 스프 커리인데 저 밑에 커리가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커리가 왜 안 좋냐 그러고 좀 찾았었는데 밑에 열어보니까 커리가 있었습니다. 이날 마신 와인은 알베로 그리보라고 메르소 지역의 유명 화이트 생산자고요. 이게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데 일본에 있어가지고 좀 하프바틀이지만 그래도 사봤어요. 가격은 한 5만 원 정도 했습니다. 이 메르소는 약간 회랑 일식이랑 좀 잘 어울려요. 이게 뭐 유질감 그리고 참기름 볶는 향 그리고 특히 이 와인은 좀 헤이즐넛 그리고 우유 향이 되게 강했다고 그냥 개인적으로 좀 느껴졌는데 너무 맛있습니다. 이게 뭐 한국에 오면 거의 2배 이상 비쌀 텐데 뭐 일본에 왔을 때 꼭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이 스프카레는 로지오라 사무라이 커리라고 되게 유명한 가게인 것 같더라고요. 몇 년 전에 짠내 투어에서 TV에서도 나왔던 것 같고요. 이 스프카레는 삿포로가 원조라고 합니다. 예, 다양한 뭐 치킨이나 호박 그리고 튀김마, 감자, 뭐 연근 등이 들어가 있고요. 저는 이때 매운 정도를 좀 약하게 해가지고 좀 되게 달면서 맛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삿포로 클래식 맥주도 한번 사봤어요. 이거는 좀 회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좀 사봤는데 뭐 맛있습니다. 뭐 맥주의 맛의 차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도 기분 탓인지 이 삿포로 클래식도 상당히 좀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오크라 오징어 무침이고요. 약 한 6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고추처럼 생겼는데 맵지는 않고요. 이게 칼로 썰면은 약간 별 모양처럼 생겼어요. 이게 점액이 상당해서 채소 중에서 마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. 요즘에는 한국 이식집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. 인터넷에서도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. 오크라랑 이 하얀 게 마나, 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오징어라서 이게 식감이 매우 쫄깃쫄깃하고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 점성 있는 오크라의 아삭함과 매우 잘 어울렸어요. 식전에 뭐 술 한잔하고 먹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당근 양파 무침이고요. 이 중간에 저 검은 게 있는 게 처음에는 이제 우메보시, 뭐 매실 절인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건포도더라고요. 가격은 이것도 한 5천 원 정도고 이 아삭한 식감 그리고 약 식초 맛 그리고 칼큼함 이런 것 때문에 김치처럼 먹기에 매우 좋았습니다. 수프 커리 좀 비벼보고 저 안에 들은 게 프라이드 치킨? 약간 로스트 치킨 그런 거라고 하는데 한번 같이 먹어봤어요. 안에 이제 치킨하고 뭐 연근 그리고 단호박, 브로콜리, 뭐 감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. 저 왼쪽에 보이는 뭐 막대기 같은 거? 저게 저희도 뭔지 몰라서 먹어봤는데 이것도 튀김 마 같은 거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 스프커리는 뭐 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가끔 생각날 것 같아요. 야키토리인데요. 약 5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야키가 굽다라는 뜻이고 토리가 닭이니 약간 구운 닭 그런 거네요. 이 닭껍질하고 요 테리야끼 소스 이게 정말 잘 어울렸어요. 그리고 오이 가다랑어포 무침인데 이것도 약간 새콤달콤 그리고 가다랑어포가 약간 처음에 게살인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 쫄깃쫄깃하더라고요. 이게 오이의 아삭하고 새콤하면서 그리고 가다랑어포의 약간 쫄깃쫄깃함이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이것도 아까 당근 양파
무침처럼 약간 김치처럼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밑에는 중식 가지 무침인데 이게 중식 코너에서 샀어요. 엑소 소스는 좀 아닌 것 같고 약간 간장 베이스 그리고 굴소스 거기에 참기름을 좀 얹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지도 살짝 삶아져가지고 숨이 많이 죽지도 않고 적당히 죽어서 식감이 부드러우면서 좀 아삭했어요. 칼집도 적당히 잘 내어서 잘 배어져 소스가 잘 배어져 있는 것 같고요. 이거는 밥 반찬으로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가격은 한 5, 6천 원? 이것도 했던 것 같습니다. 여기 대부분의 반찬이나 채소 같은 것들이 가격이 싸면은 4천 원? 비싸도 한 7천 원 이태? 요 정도 가격대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일본식 계란말이인 타마고고요. 무척 달고 카스테라 같아가지고 스시야 오마카세 등 일식집 가면 종종 후식 전에 나와요. 설탕하고 미림이 들어가서 달달함이 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다시마 그리고 갓조부시 등으로 만든 다시물이 들어가서 그 물이 그 맛이 살짝 납니다. 이게 단면정 보려고 자르는데 좀 칼이 없어가지고 포크로 좀 잘라봤어요. 이 타마고는 겹겹이 마른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잘라보면은 이런 한 겹에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한 6, 7겹 층으로 좀 요리된 것 같아요. 보시면은 한국의 계란말이처럼 당근이나 김, 양파, 파 이런 것들은 없는데 물론 한국식 계란말이도 맛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그냥 계란으로만 만든 계란말이도 좀 맛있고 독특한 것 같습니다. 이게 정말 달고 포슬포슬해가지고 계란구이, 계란말이보다는 약간 달달한 카스테라 빵 같은 느낌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연어알 아까 시작에 말씀드린 연어알인데요. 이꾸라라고 부르고요. 삿포로 오시면은 꼭 사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. 이게 귀해가지고 한국에서는 한 숟가락 나오는 초밥 9마리에 2개 정도 약 8천 원 정도 할 텐데 이거는 저 정도 양에 지금 한 만 원? 15,000원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 연어알의 톡톡 터지는 식감이 정말 좋고요. 이렇게 계란말이에 올려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유부초밥 그냥 밥에 올려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. 사시미 세트예요. 참치, 뱃살, 고등어, 연어가 있는 사시미 세트를 사봤고요. 가격은 한 15,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참치는 뱃살치고 지방질이나 식감이 썩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어요. 그리고 고등어는 대신에 비린맛도 적당하고 고소하면서 맛있었습니다. 사시미는 없으니 아쉬우니 좀 사봤는데 나쁘진 않았어요. 장어덮밥인 핫즈마부시입니다. 여름철 보양식으로 좀 많이 찾는다고 해요. 그런데 가격이 비싼 게 좀 흠이죠. 유명한 부시집이 백화점에 좀 입점한 것 같은데 제가 큰 거보다는 작은 거를 사왔습니다. 가격은 3만 원 좀 안 됐어요. 사온 지 좀 돼가지고 밥이 좀 많이 굳었고요. 옆에 장아찌 같은 거는 생각인 것 같은데 씁쓸한 맛이 있고 약간 이게 느끼함을 잡아주는 목적인 것 같아요. 위에 데리야끼 소스를 뿌렸어요. 가격 대비 조금 아쉬웠습니다. 사실은 삿포로역에서 약 차로 한 10분 거리에 우나메이라는 미슐랭 빅구르망에 선정된 장어덮밥 맛집이 있어요. 아무래도 이렇게 좀 사와서 드시기보다는 장어덮밥은 매장 가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이게 사와서 숙소에서 먹으니 그 따뜻함하고 장어의 녹진함을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하긴 했습니다.
유부초밥인데요.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유부초밥이에요. 다만 좀 한국식보다는 식초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. 그냥 유부초밥으로도 먹어도 맛있는데 저기 위에 좀 연어알을 올려봤어요. 저 연어알을 저렇게 쌓아서 먹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. 그래서 사치를 부려보긴 했었습니다. 연어알을 좀 더 듬뿍 올려보고 먹어봤는데 정말 저거는 또 먹고 싶습니다. 유부초밥 가격은 한 5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1차 식사를 다 마쳤어요. 저 좀 많이 남겼는데, 저 계란 타마고랑 유부초밥은 다음날 아침에도 먹었습니다. 이것저것 다 먹느라 좀 많이 과식한 것 같네요. 이제 마지막으로 디저트인 르타오 치즈케이크입니다. 르타오는 삿포로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오타루에 본점이 있고요. 오타루는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만화책 배경이기도 해요. 미슐랭 수제집도 많이 있어요, 오타루에. 저는 이날 다이마루 백화점에 줄이 길어서 약 10분 정도 사서 구매를 했고요. 박스 포장 보시는 것처럼 매우 견고히 잘 해주신 것 같아요. 포장도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이 좀 느껴집니다. 저는 이날 몽블랑, 그리고 우유 치즈케이크, 유자 케이크 이렇게 세 조각을 구매했고요. 전체 구매 금액이 한 15,000원? 2만 원? 요 정도 2만 원 안 됐던 것 같아요. 처음 먹은 거는 유자 케이크인데 이 층이 되게 예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. 맛은 상큼한 유자의 향과 부드러운 이제 유자 젤리, 그리고 안에 우유 생크림으로 레이어드 되어 있고 식감이 매우 부드럽고 약간 그 젤리 느낌이 매우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두 번째 먹은 거는 몽블랑인데, 몽블랑은 밤을 주재료로 하는 만든 디저트예요. 옆에 메밀국수 모양으로 짠 바닐라향 밤 퓨레로 만든 거고요. 건조시킨 머랭으로 만든 뒤 생크림으로 절인 밤을 위에 얹혀놓은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먹은 케이크는 르타오 시그니처 메뉴인 더블 프로마주 치즈케이크가 매우 유사했어요, 맛이. 이거는 정말 입에 넣는 순간 녹아 없어졌습니다. 이렇게 우유 생크림이 정말 부드럽고요. 저는 이날 먹은 케이크 중에서 뭐 다 세 개 다 맛있었지만 이 우유 생크림 치즈케이크 이게 제일 가장 맛있었고요. 그리고 몽블랑도 정말 맛있었습니다. 한국에도 르타오 매장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한국 가서도 뭐 종종 생각이 나서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만약에 일본 가시면은 맛집도 가시는 것도 좋고요. 하루 정도는 이렇게 백화점이나 마트 식품관 털기를 꼭 강추드립니다. 가성비도 좋고 정말 만족하실 것이라 기대합니다. 이상 인조이 라이프 익나였습니다.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더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